네, 앞서 보신 것처럼 편법을 막아야 하는 기재부가 오히려 편법을 제공하게 된 이상한 일이죠. 이 문제 단독 보도한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행령 단어 하나 때문에 수백억을 현대일가가 세금 수백억을 아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리포트를 보셨겠지만 지난 2011년도에 이 재벌들의 편법 증여, 이 일감 몰아주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당시 정부가 관련 규제를 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때 친족이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과의 거래 비중을 따져서 이 3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3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증여세를 매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이제 기재부가 시행령을 마련했을 때는 이 수출 목적으로 해외 계열사와 거래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 거래 대상에서 빼주는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게 그 경우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재벌가들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그래픽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왼쪽이 이제 최초 입법 예고안이고요. 오른쪽이 실제 신설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좀 다르죠.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은 입법 예고안에는 제품으로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거에서는 느닷없이 상품이 추가가 됩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이 생산된 이 제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제품에 해당하고요. 이 상품은 그냥 이제 도소매 과정을 거쳐서 사들여서 유통만 한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로 재벌가에는 막대한 증여세가 비교하게 됩니다. 그 제품은 본인이 직접 제조한 물건을 파는 것, 그리고 상품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단지 싼 가격에 사서 다시 되파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게 현대차 일가라는 게 어떤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핵심 계열사는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곳의 내부 거래 비율은 80%를 웃도는데요. 그래서 항상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 불거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유통 물류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항이 제품으로만 한정됐다면 이 초과분의 증여세를 다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산한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태가 이런데 정작 기획재정부에 왜 이를 바꿔내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둘이 같은 게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해명을 아까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세금이 수백억이 달라지는데 제품과 상품이 다 같은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것이 내는 거죠. 담당자가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때 또 전경련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전경련은 이 재계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상품과 제품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의 입법 예고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기재부를 찾아가서 이 입법 예고 이후에 문건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포함해달라는 이 부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후 현대가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이 조항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불과 한 달여 남짓의 입법 예고 기간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예. 기재부는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었고 전경련은 알고 있었고 전경련이 그렇습니다. 기재부에 설명을 했는데도 이후에도 기재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됐었던 모른다면은 모르고 해줬다고 한다면은 정말 예. 무능한 거고요. 알고도 뻔히 알고도 해줬다면은 유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재벌 봐주기로 볼 수 있는 행정 이런 것들이 기재부뿐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거래를 감시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감독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1년에 한 번 이 대기업들의 내부 거래 비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거래 비율에서 해외 계열사의 매출을 빼서 이 축소 비율을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령 2017년 현대글로비스의 내부 거래 비율이 66%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도 자료에는 20.7%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무려 40%포인트에 가까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 공정위의 발표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공신력 있게 받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정책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공정위가 실은 재벌 봐주기식 공시를 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예. 66%인데 20%로 줄여서 축소를 했다면 이렇게 뭐 해외 매출액을 줄여주는데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계속했는데 법적인 근거나 명시적인 근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관행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 매출액을 빼는 건 이 국내 시장에서의 이 영향력, 내부 거래의 이 영향력을 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겠다고 했으면은 이 국내 매출액 가운데 국내 내부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총 매출액에서 국내 특수관계 거래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큰데 분자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20%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총 매출액이 아니라 해외 매출액을 빼고 그리고 국내 내부 거래액에다가 분모에다가 국내 총 매출액에서 국내 내부 거래액을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이 비율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거죠. 총 매출액이 아니라 국내 매출액에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은 당연한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정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지적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라면서 사실상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보완점에 대해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부분들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시행령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또 밝혀야 되겠고요. 이와 네.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이슈팀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